네, 그러면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보죠.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굉장히 이것은 어찌 보면은 그 헌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와 같은 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주고 행복을 추구하도록 해주는 것이 결국 헌법이 추구하는 목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은 이 그 헌법에 있어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그러한 규정, 가장 상위의 어떤 규범성을 갖는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상당히 그 추상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다른 기본권을 통해서 실현되는 면이 굉장히 큰 것이죠. 평등권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것도 상당히 그 중요한 본질적인 어떤 규범성을 가지고 있는 조항이죠. 자, 그 다음에 자유권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어떤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신체의 자유를 제12조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뭐 조문이 길기 때문에 뭐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한다면은 법률에 의해서만 체포, 구속, 압수수색, 신문을 당할 수 있다. 또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벌이나 보안처분, 강제노역은 금지된다. 인간은 고문으로부터 자유롭고 그 다음에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장제도 이 체포, 구속, 압수수색에는 뭐 영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리고 미란다 원칙은 이제 진술 거부권이 있다. 당신에게 무슨 형사적으로 이 체포를 당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그 진술 거부권을 갖는다.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그 권리를 알려줘야 하는 그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속적부 심사 청구권. 구속되었을 때 그 구속이 적절한 것인가를 심사받을 수 있는 그 청구권. 그 다음에 자백의 증거 능력 제한. 그러니까 자백이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그 증거 능력이 제한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또한 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그러한 자백일 경우에 그 증거 능력이 당연히 제한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 그 판결이 있을 때까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의자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13조는 이제 그 형벌 불소급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그러니까는 이것은 이제 그 나중에 그때는 범죄가 안 되던 행위를 나중에 만들어진 그러한 그 법에 의해 가지고선 범죄로 만드는 그래서 처벌하는 것 이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이라 할 수 있는데 한 번 그 범죄로서 처벌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기소돼 가지고선 처벌을 받는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급 입법에 의한 참정권 제한이나 재산권 박탈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그 연좌제 금지. 그러니까는 뭐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닌데 자기의 뭐 친족이나 그런 사람들이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선 자기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뭐 과거의 사극에서 우리가 종종 보는 그와 같은 그런 어떤 처벌의 방식 그것은 금지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유권적 기본권을 계속 보자면은 이제 14조에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 15조에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그 다음에 제 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 뭐 국교는 금지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밑에 또 있는데 그것을 이제 생략을 했습니다. 제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 22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다음에 이 자유권적 기본권에 이어서 권리로서 또 기본권으로서 아주 중요한 것이 정치적 기본권이죠. 참정권이라고도 우리가 말을 하죠. 제24조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권리인데 여기에는 피선거권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게 선출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그거는 피선거권이고, 뭐 임명돼서 뭐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것, 그것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국민 투표에 관한 그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국민 투표권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들이 이제 이 정치적 기본권이고, 아까 그 안내를 할 때 청구권적 기본권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는 이런 권리들이 있습니다. 제26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근데 제27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즘 이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과거에 이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가지고서 허위 자백을 해가지고서 또는 허위 자백을 강요당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뭐 자기가 자백을 하지 않았지만은 또 다른 증거에 의해 가지고서 이 징역을 살다 나온 그런 사람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재판에 의해서 이제 나중에 그것이 이제 다시 재심에 의해 가지고선 무죄 판결을 또 받게 된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선 그럴 경우에 이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죠. 그리고 또 요즘 그 과거에 그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이유로 그 권위주의 시대에 잘못된 형사 재판을 받아가지고서 그리고 그래서 그 고문을 당해가지고서 그런 상태에서 이 자백한 것들 그런 것들이 증거로 인정이 돼가지고서 처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재심 청구를 해가지고선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그러한 견지에서 여러 가지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러한 단지 그런 뭐 고문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선 이루어진 잘못된 재판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그 구금되었다가 결국은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렇다면 구금이 되었단 말이죠.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는 무슨 고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개입되지 않더라도 이 헌법이 보장하는 그 형사 보상 청구권은 그 불기소 처분 또 그러니까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 기소하지 않겠다 또는 이제 기소가 되었는데 형사 재판을 통해 가지고선 무죄 판결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은 괜히 구금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가 뭐 잘못해가지고서 그 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선 결국은 국가의 행위가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선 피해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이제 뭐 대표적으로는 지자체죠.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기본권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본권은 이제 이 어떻게 사회보장,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동시장에서의 사람들이 가지는 권리, 그 다음에 뭐 좋은 환경, 교육,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권리가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31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33조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최소한의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다음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하면서 뒤에 나오는 말은 생략을 했습니다. 제36조 혼인과 가족 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36조 1항이 그렇고 36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7조 2항. 그런데 말이죠. 지금까지 이 기본권을 쭉 열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기본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추상적인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많은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서 구체적인 그 법률의 규정을 통해 가지고선 실현이 될 수밖에 없죠. 또 한편으로는 이 추상적인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여기에는 어떤 제한도 가할 수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이게 우리 그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소수에게 조금 그 기본권이 제한되더라도 다수의 행복을 위해 가지고선 그런 제한을 필요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더 큰 어떤 헌법적인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기본권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헌법 제37조에는 이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이 되는 그 법리가 뭐냐면 비례의 원칙입니다. 즉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그 기본권을 제한할 때 그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단이 적절해야 된다.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 합당한 수단이냐, 또 과도한 수단이 아니냐, 이런 것을 따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침해의 최소성, 침해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법익의 균형성, 이것으로 달성하는 그 법익하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선 침해되는 법익 사이에 어떠한 균형이 있느냐, 그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비례의 원칙인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의 심사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헌법은 국민에게 의무를 또 부과를 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4대 의무라고 하는데, 그 4대 의무는 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또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이것들을 보통 4대 의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헌법 여기저기를 보면은 의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하나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또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런 것이 국민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그 권리와 의무를 살펴보았는데,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